다음 하이님 질문입니다. 구축인 거제 현대 홈타운 2차와 네. 신축인 이편한 세상 아시아드가 고민됩니다. 고민되겠다. 네, 신축에 가고 싶지만 구축의 입지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 되네요. 또 한번 봅시다. 네, 고민이 되죠, 그죠? 예. 네, 확실히 현대홈타운은 뭐 제가 그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피렌체하고 입지가 사직동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네. 근데 가격은 뭐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더 비싸죠. 네. 근데 입지가 너무 좋고 만약에 얘가 거제 레이카운티처럼 신축 아파트로 거듭난다. 그러면 가격이 어떨까?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뭐 보시죠. 일단 최고가는 8억 7,500까지 했었고 지금 6억 9,500에서 20% 정도 이제 조금 회복했어요. 얘가 우리가 진짜 임장 갔을 때 저점 진짜 잘 찍었는데. 네. 네, 맞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법칙이에요. 앞에 숫자가 좀 달랐어요. 그죠? 예,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 주변이 이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주변이 초토화되거든요. 그리고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제 주변이 같이 성장하는 게 법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소액 투자를 하고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할 때 모두가 이제 이거는 끝났다, 여기를 봐야 된다 할 때 달려가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여기죠.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조금 더 음. 뭐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조금 더 비쌀 겁니다. 아마. 네네. 네. 23% 정도 빠졌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다, 맞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결론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한 1, 2년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신축이다 보니까 전세가도 좀 높아요. 네. 전세가 없어. 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신축 살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이 말은 것은 신축에 가고 싶은데 구축이 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지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고민이지. 결론은 뭐냐면 두 개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3년 이상을 바라보면 거제 현대 홈타운 2차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2019년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2021년 말 22년 초까지가 완전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요때 해운대 자이만큼 혹은 좀 더 거제 현대 홈타운 2차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높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입지가 주는 힘이 파워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상승률만 보면 사실은 거제 홈타운 2차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조금 떴고 얘는 뜰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또 신축에 가고 싶지만 요거에서 이제 점수를 준 거고 네. 사실 상승률을 보면 현대 홈타운 2차 그렇죠. 이게 진짜 커요. 저도 이분이 실거주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실거주로 해가지고 나는 이런 구축 혹시나 너무 오래된 아파트에 못 살겠다면 당연히 이편한 세상 아시아드로 가야 됩니다. 네. 살기 좋잖아요. 네. 근데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면 현대홈타운 와야 됩니다. 네. 부산에서는 네. 요만한 게 잘 없어요. 이 두 중에 비교한다면 실거주는 당연히 신축이니까 이편한 세상이고 그다음에 뭐 투자로는 당연히 구축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네. 개발되거나 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아파트가 투자성으로 더 좋죠. 맞습니다. 지난 상승장 때도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호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리모델링 호재 뜬다면 확실히 또 매도 타이밍도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투자로는 확실히 현대홈타운은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요때도 보면 이제 저는 다 데이터로 한 번 더 검증을 하거든요. 네네. 예. 일단 해운대 자이가 현대자이 90.9% 올랐잖아요. 기간대 예. 19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3년 동안. 네, 하락 바닥부터 상승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제 현대 홈타운을 오게 되면 여기 오게 되면 아까 90%였죠. 네. 네. 여기는 106.3% 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2차가 더 좋잖아요. 네. 그 1차는 좀 안쪽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또 묻는단 말이지. 그럴 수 있죠. 그때도 이거 구축이라서 안 오른다다가 뒤늦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자, 요것도 93%. 93%. 23평. 그러니까 20평 때도 30평 때는 또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올라갑니다. 네. 갈로면 간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입지 좋은 구축은 음. 상당히 좋은 아파트지. 네네. 얼죽신이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 수익률을 보면 입지 좋은 구축 상당히 좋은 그렇죠.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구축은 그러니까 내 돈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상승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돈 투자금 보면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요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소자본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는 거는 구축 아파트예요. 맞아요. 근데 먼저 오르는 게 신축 아파트.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하고 싶다면 당연히 신축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아니면 뭐 금액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된다면 확실히 수익률이 좋아요 구축이. 네. 대신 이제 입지 좋은 구축. 맞아요. 네. 자, 무지성님 질문입니다. 자,
트럼프 월드 센텀 몇건 왜 이렇게 실거래 늦게 올렸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소장님들은 이게 이제 금매가 좀 나와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 실가가 탁 올라가는 순간 이제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실거래를 올립니다. 그래도 실거래는 뭐 한 달 이내 30일 이내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봐야 30일입니다. 네네. 그 뭐 며칠 차이 안 납니다. 왕티티니 오시리아선 송정역의 위치와 송정역 위치의 역할은 바닷가로 가는 것일까요? 환승의 목적이 더 클까요? 그 맥도날드 쪽 앞에 아, 그 대로변으로 2호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게 연장되면 아무래도 이게 동해선 송정역이 예. 위치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아요. 여기가 네. 해안가에서 좀 머니까. 사실은 여기 만약에 같은 데면 그러니까. 여기 삼거리에 되는 게 좋은데 네네. 아무래도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폭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로 2호선에 요 정도 되네요. 그렇죠. 위치가. 네. 만약에 지하철 온 다음에 도로 따라서 여기에 이제 여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뭐 생뚱맞게 여기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그럼 뭐 환승을 한다면 우리 백스코처럼 이렇게 조금 길게 뽑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생기면 환승과 바닷가의 역할 금방 말씀한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네요. 두 개 다 아마 보고 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는 편리성도 네.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동에서는 조금 더 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삼거리 생기면 확실히 바닷가로 가기도 좀 편하고 또 환승도 좀 어떻게 할 거고 둘 다 될 겁니다. 네. 닉네임이 해운대님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 또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거주하는데 일시적 2주택 때문에 팔고 갈아타기 해야 됩니다. 네. 아이들 해운대 초 다니고 있고 전학 없이 다니게 하고 싶어 근처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월세 살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팔고 같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매물 잡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성향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맞아요. 네. 그 대부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투자를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1번으로 가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보수적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2번으로 그냥 가고. 내가 깔고 이 인프라나 이 좋은 거를 같이 누리면서 투자를 조금 더 병행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 성향 차이에 따라 다른데 뭐 사실은 투자로만 본다면 1번이 더 좋죠. 네. 공격적으로 당연히 더 좋죠. 분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이것도 누리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저는 2번을 선택하는 경우. 네. 아까 어떤 분이 또 제가 이제 경동 2차에 이제 입주하셨냐고 입주했었고 근데 저는 이 경동 2차가 어떠냐를 막 되게 만족합니다. 네. 해운대 경동 림뷰가 뭐 지금은 조금 자녀 세대가 남아서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위치는 너무 좋고요. 제가 거기 토지 매입할 때부터 경동에 토지 매입할 때부터 와 저기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인데 어떤 느낌일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제가 살아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살아보니 전용 세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 중동에 뭐 주복이 있잖아요. 네. 더원, 그 다음에 경동 2차, 햇샘프, 스타,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 해비동 뭐 6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전용 세대 부분, 전유 부분 있잖아요. 제일 좋습니다. 구조는. 푸르지오도 원하고요. 그래서 햇샘프하고 스타보다 더 전용 세대가 더 좋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집 밖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네. 구남로 사실 저는 잘 안 다니거든요. 사무실집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한다면 1번. 예, 그냥 나는 좀 안정적과 실거주 만족도가 이미 높기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무난하게 2번 이래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사실은 이 해운대급이기 때문에 네. 둘 다 괜찮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용동 투자했어. 근데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햇샘프 월세를 사요. 그럼 무슨 그는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조금 더 없다는 높은 얘기예요. 위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실거주 하는 게 낫다. 예. 그리고 저 같으면 뭐 이거 팔아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을 하나 해보는 것도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1아파트 1건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살 뿐이 이제 건물 살 돈이 없을까 맞죠? 그렇죠. 네. 예. 건물도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감정가가 막 28억인데 이게 18억에 나와서 17억 5천에 거래됐던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전체 금액이 9억대 건물도 있고 7억 7천대 건물도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한 금액들이 있어요. 네. 네, 잘 모르시는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GS500님 멤버십 분 먼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상승 여력이 궁금합니다. 다른 단지들에 비해 너무 잠잠하더라고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로 가봅시다.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는 뭐 사직동 라인에서 좀 주요 메이저급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있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고가가 11억 3,400 갔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연 혁신도시가 11억 1천만 원 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고점을 기준으로는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죠. 혁신도시보다 더 비쌌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사직동의 요 입지가요. 사실 대연혁신보다 좀 한 단계 위입니다. 당연하죠. 네. 사직동은 뭐 대연동보다는 한 단계 위죠. 예, 그래서 이제 동네로 따지면 좀 순위를 보자면 해운대 우동, 그 다음에 남천동, 네. 여기가 완전 1등 동네. 삐까삐까. 예, 2등이 중동, 해운대 중동과 광안동, 실거래가 기준으로 저는 전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좀 턱걸이로 끼는 게 사직. 3위라면 좀 아쉽고 사직동이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여기 2.5등 뭐 이렇게 3등이 대연동입니다. 그러니까 대연혁신하고 좀 비교를 하면 대연동에서 대장이고요. 네. 이 고롱하늘채는 사직동에서 부대장도 아니고 사실은 부부대장. 부부대장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면 한 3, 4위 정도는 되니까. 네. 그래서 1등이 이제 레이 카운티가 13억을 어쨌든 찍었었고, 그 다음에 사직 롯데가 12억 이상 돌파했었고, 요거도 12억 거의 찍었죠. 그렇죠. 그다음 체온가는 더 높았지. 예, 예. 그다음 동네아도 12억 중반 이렇게 찍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13억을 쳐주고 위에서 12억 중반을 쳐주니까 얘가 11억 이제 초중반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레이 카운티나 사직 롯데가 또 안 쳐줄 거냐? 쳐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또 그런 건 없겠죠. 여기는 거제동이고 저기는 뭐 온천동이고 여기가 사직동이고 이 아시아드대로 그냥 다 하나 뭉쳐가지고 그렇죠. 요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가가 이 학원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 또 트렌드가요. 어떠냐면 부산은 약간 좀 학군지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네네. 옛날에 10년 전에는 마린시티도 아니고 남천동이 완전 학군지로 알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왜냐면 수강생분이 네. 1타 강사님들이 몇 분 계셔. 아이, 그럼요. 이게 데이터로 안 떨어지고 현금 받는 가외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네. 그 그들의 숲, 세상. 과외나 이런 네. 거에 탑. 예. 그래서 남천동이었다가 이게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갔다가 요즘 센텀파크가 약간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여기 보세요. 4,400세대인가 4,000세대 이상 입주했죠. 네. 동네야 4,000 거의 3,800인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온천 레미안 레포 프레스티지. 예. 요것도 거의 4,000세대잖아요. 이게 다 어디냐면 사직동 학원가를 좀 원해요. 거의 명륜동 학원가도 일부 있지만 네. 사직동 학원가를 원하거든요. 근데 다 신축이야 이 아파트들이.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사직동 학원가가 요 아시아드대로 학원가가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시아드 코로나를 같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은요. 네. 그 주변의 주거의 소득 그 엄청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변의 아파트가 비싸면요. 그 주변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고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살면 거기 교육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는 뭐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17년도 사직 롯데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새 아파트들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점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제일 좋은 부의 대물림이 왜 일어나고 있고 부자들은 어떻게 부의 대물림이 되냐면 사실 교육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 그거 엄청 공감이 됩니다. 네. 이거 막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 다음에 막 증여세. 네. 그 증여세 아까우니까 그 증여세를 낼 돈으로 교육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여세가 없는 부의 대물림 그리고 잃지 않는 거 돈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교육 내가 배운 거는 그렇죠. 내가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다라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 인맥. 네, 이게 엄청 크거든요. 어떤 부자분들을 보면요, 네. 좀 어떻냐면요. 네. 내용 증명 하나 보내는데 선후배의 변호사나 검사 오. 뭐 이런 법조계에 이제 수술 받는데 병원 치료 받는데 이제 선후배 그다음에 건축하는데 그 선후배 이걸로 다 끝나요. 야 이거 내용 증명 이제 셀프로 쓰는데. 우리는 직접 이제 뭐 상담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셀프로 이제 좀 해야 된다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인맥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크더라고요. 이 사실 지금까지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이 좋은 동네는요 꾸준히 이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좀 안 좋은 동네 상대적으로 안 좋은 동네는 약간 좀 꾸준히 이어가기 힘들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옛날 동네 친구들이 예. 소통이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집 전에 아기 때 태어난 맞아요. 거고 그때부터도 막 사귄다잖아요. 그렇죠. 이거 산부인과 그 동기들이 있어요. 예, 예. 산부인과 그 산후조리원 아, 동기들. 산후조리원 아. 예, 그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학원가를 좀 높게 평가합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사직동 학원가가 좀 대세긴 해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고롱하늘채는 다른 단지 대비 좀 가격대도 사실은 양쪽 형님이 끌어올려준다. 맞아요. 이거 9억 10억대 하니까 네. 약간 8억에서 좀 도율되면 앞에 7자도 달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조금 가격대가 사실은 올랐다기보다는 저렴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어버렸고 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그 8자를 단 녀석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주변에 굉장히 좀 높아가지고 예.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지역과 단지였죠. 네, 이제 구해줘 아파트 해서 용소장의 구해줘 아파트 이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해 주시면 이제 1차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2차로 아파트를 추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매도 매수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이 상담 그다음에 같이 현장 답사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계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격은 지금 할인을 해서 10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 소장님을 통해서 계약이 됐을 때 이 100만 원은 전액 환급해드려요. 네, 환급 및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적극 이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메시지 그다음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내 방송 하나 더 네, 하나 더 하나 더. 해서 이번에 이제 중개 대행 말고 네. 이제 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12년째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강의도 이렇게 주최하고 있고 임장, 현장 답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집 마련 프로젝트 해서 네.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요거를 하면 진짜 공부는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A부터 네. Z까지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네. 알파벳까지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확실히 내 집 마련할 때 기초부터 해서 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이런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완전 부산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주차 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 흐름 보는 방법, 2주차 때는 주요 지역과 주요 입지 보는 방법, 3주차 때는 주요 아파트 보는 방법, 4주차 때는 우리가 가상 투자, 실전 투자를 하는 요거 좋다.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좋다. 요거 좋다. 네. 그리고 5주차 때 딱 하루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이거든요. 4월 6일 오전에는 같이 우리가 프라이빗 세미나가 제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2부에서는 2부에서는 오후에 같이 이제 현장 답사를 돌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과정은 1주부터 4주까지는 온라인으로 되고 6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계속 들으실 수 있고요. 또 5주차 요 4월 6일 딱 하루만 이제 시간 빼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요때 이거를 참여해 보시고요. 또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구해줘 아파트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의 마감이 됐는데 저희 토지 투자 반이 있거든요. 실전 투자 반. 오전에 이렇게 강의, 오후에 같이 점심 먹고 그다음 현장 답사 추천 물건. 요거는 이제 아파트를 못 하시는 다주택자 분들 있죠. 네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거든요. 이런 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토지 투자가 고수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요거는 고정 댓글에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